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광교 신도시의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광교 신도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인 이편한 세상 광교 아파트가 이전 최고가 대비 5억씩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하락장의 특징은 특히 신도시가 하락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급등한 지역이 다시 급락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왜 특히 신도시가 급등을 했고 왜 지금은 그때랑 뭐가 달라졌길래 다시 급락을 하는 것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30초만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안양, 평촌, 인덕원 이야기하면서 인덕원 비빔국수가 맛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딘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광고가 들어올 것도 아니고 부동산 채널에 음식점 광고가 들어올 리는 더더욱 없고 제가 그냥 아무래도 이곳저곳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밥 한 끼 하고 그러는데 네이버 지도에 인덕원 비빔국수라고 치시면 인덕원역에서 도보 한 10분 되는 거리에 비빔국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비빔국수 하나에 한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맛도 괜찮고 대기줄이 있긴 있는데 회전도 빠르고 음식도 빨리 나오고 해서 딱 깔끔하게 좋았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제가 지나가다가 먹은 집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야기가 옆으로 새서 죄송합니다. 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도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도시가 어디인가요? 아마 한 군데가 아니라 두세 군데, 많게는 네다섯 군데 신도시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신도시 하면 생각나는 지역으로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이 있을 수도 있고 2기 신도시인 광교, 동탄 등도 있겠습니다. 물론 1기 신도시보다 더 오래된 택지 개발지구로 시작되었던 목동 신시가지 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살펴본 신도시는 광교 신도시입니다. 이편한 세상 광교 아파트는 2010년도에 분양한 아파트로 당시 평당 1,400만원대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45평 기준으로 약 6억 중후반 정도 되는 분양가입니다. 그 이후로 신분당선 그리고 광교의 인프라 발달, 여기에 지난 부동산 상승장까지 겹치면서 작년 8월에는 중대형인 45평 기준으로 최고 20억 3천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장을 맞아서 가장 최근 실거래는 15억 원으로 5억 3천만 원 하락하였고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시세도 가장 낮은 가격 매물이 15억 원입니다. 말씀드렸듯 이번 부동산 하락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급등한 곳이 다시 급락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으로 이곳 광교뿐 아니라 동탄, 고덕, 송도와 같은 신도시가 있고 이러한 신도시들이 하락장에서 특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특히 이번 하락장에서 더 어려운, 더 힘든 이유는 이러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2년, 3년간의 폭등장에서 사람들이 이 부채, 빚에 대한 무서움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다시 돌이켜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 부동산 하락장을 겪어보지 못한 그냥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줄만 알았던 젊은 사람들이 전세 끼고 아파트를 턱턱 샀는데 전세가도 계속 오를 줄만 알았지 빠질 줄은 몰랐고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도 엄연히 다시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고 전세를 높게 세팅했다는 것은 그만큼 빚과 대출이 많다는 점인데 그것을 간과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난 상승장 때 새롭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젊은 사람들이 돈 무서운 줄 몰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이 유입되었던 지역이 신도시 지역들이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장이 시작되었고 상승 불길이 번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뿐 아니라 외곽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상승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가장 먼저 올랐고 아파트가 오르더니 다세대, 다가구 빌라도 오르고 어디 재건축, 재개발 된다고 하면 또 오르고 아파트 수요가 넘친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오피스텔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수요가 번졌습니다. 아무래도 모은 돈, 자본과 현금 흐름이 적은 젊은 층이 처음부터 서울, 처음부터 강남
이런 데를 들어갈 수는 없으니 당시에 비교적 투자금이 적었던 신도시로 많이 유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무리 신도시가 상승장 후반부터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하여도 신도시 특성상 전세가가 낮아서 갭이 크기 때문에 자본이 적은 젊은 층들이 무작정 들어오기에는 그때도 신도시는 비쌌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신도시 특성상 개발의 중심이 되는 교통망의 중심 혹은 상권, 자연환경의 중심지에 위치한 가장 유명한 아파트들은 여러 주목을 받으며 가격이 치고 올라가지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그만큼 가격이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난 아파트,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아파트에 젊은 층의 모은 돈이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신도시의 특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보기 전에는 믿지를 않습니다. 신도시는 정말 개발되고 정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야경도 휘황찬란하고 막 쇼핑몰 들어오고 해야 그때서야 신도시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개발 전 혹은 개발 중인 신도시는 사실 여기저기 잡초 나 있는 풀밭이고 지하철은커녕 버스도 어쩌다 한 대씩 있고 그 버스도 타려면 걸어서 나가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곳 광교 신도시만 해도 당시 수원의 중심은 영통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광교가 초반에는 지금처럼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광교 호수공원이 정리되고 신분당선 효과를 체감하고 신축 아파트 인기가 올라가면서 광교 신도시가 수원에서 가장 비싼 동네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신도시의 중심, 신도시의 외곽으로 자본이 몰려 들어갔는데 전세금도 돌려주어야 하는 빚이라는 이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인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덥석 들어갔던 투자 수요가 이제는 반대로 지금 하락장에서 버티는 것을 매우 힘겨워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자산 시장으로 쏠렸던 현금이 다시 고금리로 인해서 빨아들여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도 보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그리고 빚 무서운 줄 몰랐던 젊은 층, 길고 추운 부동산 침체기를 겪어보지 못했던 그 젊은 연령대의 투자자들이 부동산 호재라는 것에 휩쓸리면서 급격히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필요 금액이 적었던 신도시로 진입하면서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이제는 반대로 역전세가 펼쳐지면서 전세금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시장이 돌아왔고 그동안은 전세금 들어오는 것도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투자하고 여기저기 소비했던 그 투자자들이 지금 매우 힘겨워하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광교 신도시뿐 아니라 동탄 이신도시, 상일 고덕동 일대와 같은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펼쳐지는 현상입니다. 이번 하락장이 얼마나 갈지, 얼마나 길고 추운 겨울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부터 다시 부동산이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10년 이렇게 또 긴 침체장이 시작되는 서막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간에 부동산이 다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광교 신도시가 20억이 넘던 부동산 호황기가 불과 1년 전 올해 초중순까지만 해도 상승 불씨가 살아있다가 이렇게 급격히 심리가 식은 것을 보았을 때 항상 빚과 부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돈 무서운 줄 모르면 큰일 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 분위기를 바탕으로 부동산 현황을 전달드릴 예정이니 소식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